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고 한 결혼이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래서 결혼 전에 계획했던 대로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저로 인해서가 아니라 남편으로 인해서 제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결혼이라는 게 저 혼자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죠. 제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 돼버린 제 결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곳은 술자리였어요. 추운 겨울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새로 오픈한 호프집에서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다들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에서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저희는 술을 마시며 직장 상사를 안주 삼아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마시다 보니 양쪽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술 기운이 올라왔어요. 술이 오른 것을 느낀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호프집을 나왔어요. 호프집 입구에서 헤어지려고 하던 찰나에 친구 중 한 명이 지금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다며 2차를 가자고 외쳤고 저희는 또 분위기가 달아올라 코를 외쳤어요. 호프집 주위를 둘러보다 발견한 포장마차로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그런지 할 이야기가 해도 끝이 없었어요. 호프집을 빠져나와 포장마차 쪽으로 시끄럽게 걸어가던 저는 순간 제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 가방 어디 있지? 왜, 없어? 잘 찾아봐봐. 호프집에서 안 가져온 거 아니야? 분명 내가 자리에 일어나서 이쪽 손으로 들고 나왔는데. 잘 생각해봐. 거기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내가 들고 나왔는데. 저기요. 제가 가방을 찾는다고 친구들이랑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달려오면서 저희를 불렀어요. 혹시 이 가방... 내 가방. 저기 호프집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셨어요. 아, 그랬었구나. 고마워요. 괜찮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랑 같이 노실래요? 가방을 전해준 그 남자가 뒤를 보며 가리키는 곳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저희를 바라보며 있었어요. 저희는 제 가방을 갖다 주러 온 것도 고맙고 또 여럿이 같이 놀면 재미있으니 그러자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포장마차로 같이 갔어요. 길에서 대화를 나눌 때에는 못 느꼈는데 한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희보다 많이 어려 보이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며 행동이며 때묻지 않은 느낌이랄까. 그 남자는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어렸고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서로의 나이를 안 순간부터 그 남자는 저를 누나라고 불렀고 저도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아서인지 동생처럼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 남자의 말과 행동이 어찌나 애교스럽던지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지루할 틈 없이 즐기다 보니 벌써 자정이 다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봤고 저도 싫지 않기에 연락처를 주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어제 그 남자였어요. 잘 들어갔냐는 인사와 함께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퇴근 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그 남자를 찾았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빈 테이블에 가서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때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누나라고 손을 흔들며 반겼어요. 저는 자리에 앉다 말고 그 남자에게로 다가갔어요. 미안해요. 어제랑 느낌이 달라서. 지금이 더 낫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누나, 왜 말을 갑자기 높여요? 내가 말을 놨었나? 그럼요. 어제 서로 편하게 말하기로 해놓고선 누나가 말을 높이니까 제가 어색해요. 아, 미안. 내가 오늘은 술이 깨서 정신이 돌아와서 그런가 봐. 누나, 뭐 마실래요? 나는 시원한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가 주문할게요. 그 남자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는 주문을 하러 갔어요. 어젯밤에 보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어제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어서 아주 어리게만 보였는데 오늘은 검은 바지에 하얀색 니트를 입고 있어서 그런지 어제만큼 아주 어려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남자가 가지고 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단숨에 마셨어요. 밖에 날씨는 추웠지만 어제 먹은 술 탓인지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그 남자는 해장하러 가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반가웠어요. 카페를 나온 저희는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자주 가던 국밥집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뜨끈한 국밥에 밥을 말아먹고 났더니 속이 좀 풀리는 듯 했어요. 어제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어색하지 않고 너무 편했어요.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무엇보다 학생과 직장인이다 보니 공감대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의외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주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났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남자가 나이가 어리든 아직 학생이든 상관이 없었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이제 우리는 나이가 있으니 조건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라며 아직 학생인 애를 만나서 엄마 될 일이 있냐며 다시 생각하라고 말했어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더 심했어요. 저는 워낙 그런 것들을 숨기고 살지 않아서 그런지 아무렇지 않게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라면 미리 이야기하지 말 것을 후회가 들었어요. 네 나이도 생각해야지. 너 곧 있으면 30이야. 30이라뇨. 아직 28인데. 28이나 30이나. 너 30일 때 걔는 몇 살이니? 그때는 대학교 졸업은 하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직 결혼할 것도 아닌데 뭘. 네 나이는 결혼할 남자를 만나야지. 연애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런 동안 너는 나이만 먹고. 엄마, 나이 얘기 좀 그만해요.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하니? 그렇게 있다가 헤어지면 걔는 아무 상관없겠지만 너는 아니잖아. 엄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나이만 생각해서 너무 앞서서 생각하시니 답답했어요. 나이 상관없이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지금 현재 제 마음이 중요한데 부모님은 무조건 결혼과 연관시키려고 하니 대화가 안 됐어요. 저는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건 그 남자가 빨리 졸업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했고 그 시간은 저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부모님은 그 남자와 만나는 것조차 싫어하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설득하느라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아직 남자 보는 눈이 없다며 저에게 사람을 자꾸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몇 번을 거절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자신의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만나보기만이라도 하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지인이 소개해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이도 저보다 몇 살 많은 연상들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조건의 상대였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 그 자리를 바로 박차고 나올 수도 예의 없게 행동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선을 볼 때마다 그 남자에게 핑계를 내는 것도 죽을 맛이었어요. 한 번은 그 남자에게 부모님의 생신이라고 둘러댔는데 깜빡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말을 다르게 하는 바람에 들킨 적도 있었어요. 화가 난 그 남자가 선을 보고 있던 자리에 나타나 저를 데리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그날 부모님에게도 그 남자에게도 못할 짓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중간에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지낸 것이 2년. 드디어 제 나이가 30이 되었고 남편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던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다녔고 몇 년의 시간 동안 헤어짐 없이 꾸준히 만나온 저희는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결혼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제가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는 듯 했어요. 저희는 결혼을 하고 1년 동안은 신혼을 즐기다가 그 후에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별탈 없이 물 흐르듯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계획한 대로 임신을 하려 했지만 남편이 뜬금없이 지인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지인 누구? 군대에 있을 때부터 알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당연하지. 우린 전우회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할 건데? 글쎄, 생각해 봐야지. 아직 생각도 안 해보고 사업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부터 이것저것 알아봐야지. 어떤 게 좋을지. 그래서 말인데, 그러려면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그만두는 게 어떨까 해서? 미쳤어? 회사를 왜 그만둬? 회사를 다니면서 하기 힘들다니까. 정보도 많이 알아야 하고. 그럼 우리 아이는? 가지면 되지? 회사도 그만둘 거라며. 근데 아이를 가지자고? 애는 공짜로 키우니? 임신한다고 애가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벌 텐데 무슨 걱정이야. 참 답답한 소리 한다. 그게 한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아? 헛소리 하지 말고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열심히 다녀. 남편은 제가 말렸지만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리고는 사업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내야 한다며 매일같이 나가기 바빴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나이도 있는데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성하셨지만 나이 때문에 아이를 갖기에는 저희 형편이 좋질 않았어요. 매달 들어오던 남편의 월급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지. 오로지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기에 저는 점점 더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 상황을 남편은 아는지 모르는지 별 생각은 없고 씀씀이만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간 저는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어요. 한참을 자고 있다가 거실로 나온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는 쇼핑백이 한가득 있었고 남편은 그것들을 꺼내며 이것저것 몸에 갖다 대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는 소리에 남편은 제 것도 있다며 쇼핑백 하나에서 가방을 꺼내주었어요. 저는 기도 안 찼어요. 지금 저희 형편에 저런 것들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저는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선물 사준 사람 생각해서 좀 웃을 수 없냐고 말했지만 그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철이 없는 건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건지 연애할 때 친구들이 자식 키울 거냐는 말이 순간 떠올랐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주방으로 가서 시원한 얼음물을 한 사발 마시고는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제가 옆에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지 다시 자신이 쇼핑한 물건들을 꺼내어 이리저리 보고 있는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다 뭐야? 뭐긴 다 쇼핑한 거지.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나올 때가 다 있지. 어디? 이런 거 살 돈 있으면 그냥 날 줘. 우리 매달 생활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알고 쓰는 거야? 매달 마이너스야. 조금만 참아. 이것도 다 투자야. 내가 허름하게 하고 다니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당장 때려치워. 때려치우고 다시 직장 구해. 내 인생이야. 왜 당신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야? 나는 내 인생 없어? 나는 왜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어야 하는데? 조금만 참자.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당신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돈만 쓰게 사고 해줄게. 나 좀 믿어봐봐. 그게 대체 언젠데? 그런 날이 오긴 오니? 당신은 나만 믿으라니까?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을 해도 해결해줄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동안 모아놨던 적금을 하나 둘씩 해지를 하고 그 돈으로 모자라는 것을 메꿨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쩌다 제 신세가 이렇게 됐는지 어디다가 하소연도 하지도 못하겠고 제 속만 시꺼멓게 타들어갔어요. 저는 밥도 먹기 싫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다음날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의 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살이 온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회사에 연차를 내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가지 않고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 제가 궁금하지도 않은지 아픈 저를 두고 볼일을 보러 간다며 차려입고는 나갔어요.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누워있으면 많이 아프냐며 옆에 와서 병간호나 해줄 것이지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참을 누워있던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에서 주사 한 대를 맞고 나니 어느 정도 나아지는 듯 했어요. 집에 올라오는 길에 저는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펴보니 거의 남편의 것이었어요. 저는 우편물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약을 먹으려면 밥이라도 조금 먹어야겠다 싶어 밥솥을 열었어요. 웬걸? 밥솥 안에 밥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제 저녁도 안 먹고 그냥 잠들었더니 밥솥에 밥이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인간은 밥이 없으면 밥이라도 해놓을 것이지 그냥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그대로 두고 간 것이죠. 저는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시 해먹기 귀찮았던 저는 햇반에 돌려서 김이랑 겨우 몇 숟가락 떠 먹고는 약국에서 받아온 약을 먹었어요.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지자 몸이 아픈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 눈에 아까 들고 올라왔던 우편물이 눈에 띄었어요. 카드를 도대체 몇 개씩이나 쓰고 있는지 카드사에서 온 우편물이 여러 개였어요. 저는 가위를 가져와서 봉투를 열었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는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눈이 번쩍 띄었죠. 결제해야 할 대금이 어마어마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카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사용했고 매달 결제해야 하는 할 카드값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카드값을 갚을 수가 없었던 남편은 결국 카드 리볼빙을 했어요. 현금 서비스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것들이 매달 쌓이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젠 그마저도 연체가 되어 있었어요. 종이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만 앉아있으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마시고 있던 따뜻한 커피는 싱크대에다가 다 쏟아붓고 얼음물에 한가득 담아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렇게 해도 속에서 열불이 나서 미치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몇 번의 전화를 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음성만 나올 뿐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재중 전화가 그렇게만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도 연락 한 번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계만 계속해서 쳐다봤어요. 오늘따라 남편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환했던 밤이 어둑어둑해졌고 드디어 술에 만취가 된 남편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나 기다린 거야? 이것 놔. 아, 술 냄새. 술 얼마나 마신 거야? 조금 했어, 조금. 내 전화 왜 안 받아? 전화했었어? 언제? 몰랐는데. 몰라? 몰랐다고? 한참 얘기하느라 정신없을 때 왔었나 보다. 나랑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나 핸드폰을 어디에 뒀더라. 어디 갔지? 남편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외투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핸드폰을 찾았어요. 외투에서 핸드폰을 찾지 못하자 바지 주머니를 살펴보던 남편은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대로 쓰러졌어요. 눈을 감고서 혀가 꼬일 대로 꼬인 채 헛소리를 하고 있는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난 저는 거실에 대자로 뻗어버린 남편의 엉덩이를 발로 한번 걷어찼어요. 남편은 자신이 맞았는지도 모르는지 엎드려 있다가 다시 돌아 누워서는 그대로 코를 골며 잤어요. 저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도 오지도 않고
우라통이 터져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저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러는 것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던 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여전히 거실에 뻗어자고 있는 남편을 뒤로 한 채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남편이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자 남편은 저에게 맛있는 것을 먹으러 나가자며 알랑방구 끼웠어요. 예전 같으면 그 모습이 귀여웠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가방에 있던 우편물을 꺼내어 남편에게 던졌어요. 남편은